내일 선구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11월 29일 금요일 11월 달의 마지막 매매가 되겠군요. 내일은 무방일이니까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이어폰 하나 끼시고 방송 참여하셔서 같이 매매 하시고 그런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달을 마감하는 내일이라 좀 의미가 있는데요. 도출된 종목들은 내일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종목들 한두 종목만 하시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십시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지라 10만원을 벌고 싶으면 100만원 벌고 싶고 100만원 벌고 싶으면 1000만원 벌고 싶죠. 하지만 이 시장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항시 중요의 길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의 특징 좀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T플렉스 시간의 상가를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히토로 관련주죠.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T플렉스, 삼화전자 이렇게 두 종목이 상가를 가 있군요. 히토로 관련주들을 쭉 둘러보면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그리고 동국 RNS는 4.9%, 그리고 DNA 링크도 4.1%, 노바텍 2.9%, 성한 머트리얼 2%, 뭐 이 정도로 보통 보면 되겠습니다. 한 8종목 되겠군요. 물론 그 외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 나는 그래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이슈가 있을 것이라 보고 히토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T플렉스나 삼화전자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싸우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강하다 저 종목 싶으면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얼즈 가장 전통적인 히토로 관련주죠. 이 두 종목을 좀 같이 보면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추종 매매 하실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그 정도가 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내일 특징주는 신규주가 하나 있죠. KB발의 인프라투자금융회사. 이름이 깁니다. 이름이 긴데 뭐 특별하게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요즘 신규주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름 없는 스펙주가 오늘도 막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스펙주가 왜 오늘 갑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죠. 우리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이 종목이 좋니 저 종목이 좋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 붙으면 따라 붙으면 되는 거예요. 고민 없이. 운용을 잘해야 되겠죠. 내일 한번 보죠. 같이 사람들 요즘에 뭐 다른 종목 해가지고는 뭐 5%, 뭐 3%, 뭐 10% 뭐 이렇게 먹고 이러지만은 저런 건 달라붙으면 50%씩 30%씩 100%씩 막 때로는 미친 듯이 한 200% 먹고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자, 다음은 넥스트 바이오와 젠백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내일 KB발의 인프라와 같이 볼 종목들은 내일 관심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KBJ26호 스펙, KBJ26호 스펙 내일 주금 거래가 정지 해제가 되죠. 거래가 시작이 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또 옆에 붙여놓고 또 그리고 한국 제14호 스펙 이놈도 내일 거래 정지 해제가 된단 말입니다. 예비심사 통지가 됐다, 승인이 됐다는데 예전에는 이런 애들 조금씩 움직여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움직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 이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KB발해와 한국 제14호 스펙, KBJ26호 스펙, KBJ26호 스펙 그리고 한 종목 더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는 내일 변경상장입니다. 변경상장이니까 기준가가 액병인가요? 1180원이네요. 드래곤플라이. 액병제로도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네 종목 되거든. 내일 이벤트 열리는 종목이 KB발의 드래곤플라이, KB26호 스펙, 한국제 14 스펙 이렇게 놓고 혹시나 이상한 짓을 하면 이놈들하고 달라붙으면 됩니다. 특별한 저런 거는 코멘트가 필요 없죠. 넥스트 바이오 오늘 좀 올라갔다가 상가까지 찍어줬잖아요. 찍어주고 이제 미끄러졌는데 살려주지는 못했어요.
내일 다시 한번 더 기세를 이어갈까? 좀 아쉬운 모양이죠. 시간이 다시 4%를 뛰어났네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예. 우리는 45,000원가 45,000원이면 한 2% 정도 될 겁니다. 요 밑에 45,000원가 46,000원 이렇게 투트랙 딱 두 군데만 잡고 이 중간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돌파하면 들어가고 눌러주면 42,000에서 45,000에서 한번 대응을 해본다. 그러면서 좀 간을 봅시다. 내일은 월말에 금요일이니까요. 종목 욕심내서는 안됩니다. 젠백스는 얼마 전에 여기선가 이날짜인가 하여튼 나갔던 종목인데 하루 음봉이 나서 쉬고 오늘 또 올라갔군요. 좋습니다. 내일도 한번 보죠. 시간에 5%를 뛰어났군요. 인정해 주죠. 5% 뛰었다면 5%까지 뛰어온 사람들 고생하는 보람이 있을 거니까 내일 우리도 그럼 5%대는 5%대 2만원 기준가 가지고 합시다. 2만원 돌파할 때만 들어간다. 조심스럽게 합시다. 3빌리언 플리토 오늘도 모습이 좋았죠. 3빌리언 이것도 어제 나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도 재미를 좀 더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내일은 6,400원 기준가만 잡고 하죠. 밑에 6,300원 밑에는 뭐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6,400원 기준가 가지면 대응합시다. 플리토 제법 오늘도 좀 올라가고 내려왔잖아요. 또 가면이 너무 잘 가네요. 호가가 얇아서 거래량이 보면 이게 47만 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놈은 가면 또 우라락 하고 잘 올라가요. 이건 뭐 생각할 것 없이 보합 기준가 잡고 아침에 진입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겠네요. 그리고 간을 좀 봅시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 범량근정과 퓨처캠 봅시다. 범량근정은 오늘 3만원 기준가로 제가 진행을 시켰는데 3,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시켰는데 종가가 딱 3,000원이거든요. 그쵸. 종가 3,000원 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왜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급시 나서 그런가. 시간이 2% 올라있습니다. 일단 진입을 해보시고 3,000원 깨면 도망 나오면 됩니다. 1, 2% 뭐 매매하다가 주는 것은 그게 뭐 무슨 문제가 있겠네. 해보죠. 못 살아나면 도망 나오면 됩니다. 돈 10원도 손해 안 보고 수익만 무조건 내겠다는 그런 도둑놈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퓨처캠 2.8%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 조금 많이 꺼져 있는 상황이니까 인정을 해줍시다. 해주고 내일 이 종목은 시가가 3% 잡히면 3%, 2% 잡히면 2%, 그 안에서만 대응을 합시다. 호가가 많잖아요. 이 안에서 들락날락 해보고 1% 들어내려면 얼른 나오고 올라가면 이제는 팔아먹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합시다. 내일은 월말에 금요일이라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SOS를 볼 때 이놈은 제조가 좀 다양하잖아요. 뭐 로봇주에도 걸치기도 하고 자율주행에도 걸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17%로 마쳤는데 시간에 3% 더 올렸습니다. 죽어도 20%는 먹어야 되겠다는 소린가 보네. 좋습니다. 내일 만원을 우리는 기준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되 만약 SOS랩이 내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가능성이 보이면 같이 퓨런티어 같은 종목 3.9%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 원래 퓨런티어가 잘 갔죠. 그리고 라이콘까지 라이콘 4.1% 이렇게 다 같이 묶어 놓으십시오. 때로는 뭐 퓨런티어가 먼저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라이콘이 먼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SOS랩을 보겠습니다. 많은 기준가. 자율주행 애들은 그 정도로 하죠. 다음은 로봇주도 봅시다. 뉴로메카, 하이젠, RNM 이렇게 묶어서 보죠. 아침에 시가는 하이젠이 조금 높겠죠. 시가 2% 정도니까 이거는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합시다. 시가 프로 기준 2%뭐 2% 안에서만 대응을 하자. 유로메카는 시가의 1.4% 모양새는 유로메카가 더 좋네요. 오늘도 한 7% 정도 올랐으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뭐 같이 붙여놓고 하이젠의 흐름을 따라서 하면 되겠네. 일단 보합을 깨면 도망 나온다는 것만 지키면 크게 다칠 일은 없겠죠. 모든 매매는 간결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한캠 오늘 11% 정도 올라 있네요.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담장에 그 동네 강아지가 머리를 삐쭉 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시간에 2% 올려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11,000원을 딱 만들어 놓았네, 그죠? 네. 이거 하나만 가져갑시다. 좀 높게 출발하더라도 11,000원을 깰 때는 도망 나온다. 그런 게 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좀 낮게 출발하면 돌파함에 들어간다. 사인의 소프트하고 같이 묶어서 놓습니다. 시간에 1.4%. 얘는 19,000 기준가만 잡고 대응하면 되겠네요.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편하게 해야지. 매매를 어렵게 하면 아니면 어렵게 하면 안 그래도 인생살이가 힘든데 매매할 때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거든요. 보기도 빠르고 그리고 약간 끈끈하게 할 때는 끈끈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한글과 큰부터 시간에 1.4%. 이제 달려가면 이렇게 해서 땡 달려가면 무조건 하고 달라붙어야 될 종목이죠. 기간이 어제도 좀 사고 오늘도 좀 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네요. 봅시다. 클라우드 미친 실적. 키워드가 좋죠. 자, 시가는 높지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최소한 25,000원 보합을 깰 때는 도망 나온다는 딱 이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대응을 합니다. 별 복잡한 거 없습니다. 셀비온 이어플로우. 먼저 이어플로우를 봅시다. 참 이놈이 죽을 듯하면 잘 안 죽죠. 자, 여기 보면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면 이제 너 정지시킬 거야. 아마 이제 이런 마음이겠죠. 많이 올라가지 마 이런 뜻인데 만약 내일도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갈랜다 이래 하면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또 해봐야죠. 그래서 보합 기준가 돌파하면 색깔이 빨갛게 바뀌면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정지로 먹어야죠. 정지로 먹고 또 새로운 싸움이 시작돼야 되겠죠. 봅시다. 과연 그것이 될런지. 셀비오는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21.8% 맞췄는데 느낌이 어디서 느낌과 비슷하죠. 요 놈 한 캠만 볼까요? 요거 좀 느낌이 비슷하네. 그죠? 자 봅시다. 따지보면 셀비온이 한 캠을 좀 잘 따라다니는 친한 것 같아요. 같이 놓고 보는 거 좋건데 셀비온은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은 힘을 쓸까라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봅시다. 시가 높지 않게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보합 기준가만 잡고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놈도 또 봐줘야죠. 자, 시간에 팔았군요. 그러면 편안하게 나는 너가 빨갛게 변할 때만 봐줄게. 보합을 치고 갈 때만 봐줄게.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별로 매매 어렵지 않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매는 편하게 한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은 과다한 물량을 많이 넣는다든지 자금을 너무 많이 넣고 그러면 간이 떨리니까 혼자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시장은 자기 혼자서 지할 짓 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서 막 힘들어해. 그러지 마세요. 자, DF에는 상암원 매매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암원 팀들 오늘 유튜브 팀들하고 오늘 좀 제가 아쉬웠던 게 오늘 상종목들이 좀 아쉬웠죠. 어제 뭐 인디에프하고 어제 부산산업 뭐 좋은 삼례를 가져왔지만은 다들 오늘 다들 상팀들은 성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뭐 인디에프는 뭐 시가와 보합이 있으니까 당연히 보합에서 잘라내야 되죠. 상매매는 간결해야 되니까 질질 끄고 이러면 음봉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사람 피곤하죠. 그래서 오늘 상팀들은 거의 다 손실이었죠. 좋은 사람들은 단일가로 오늘 진행된 것은 미처 체크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건 좀 체크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좋은 사람들이 좀 손실을 받고 부산 산업도 한 5% 살짝 반등 줄 때 팔았다고 하더라도 한 5, 6% 손실을 받고 이럭저럭 뭐
오늘 상팀들 한 20% 손실을 보았고 이스트 에이드에서 그래도 한 25%? 이 정도 수익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매매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뭐 복글복이죠. 복글복인데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나마 이스트 에이드가 한 25% 정도 수익을 줬으니까 그것으로 뭐 마인드를 또 맞춰봐야 되겠죠. 자, 상매매는 오늘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자, 데이 종목 한번 볼까요? 오늘은 스펙주가 뭐 신규 상장주니까 지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는 신규주는 항상 꼭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관심권이 얼마 전에 뭐 요즘 신규주도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근데 벌써 스펙주 오늘 프리미엄 50%가 넘게 58.5%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해주되 배트를 작게 잡아주세요. 오늘 40% 정도밖에 수익은 안 났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스펙주에서 이 정도 나왔으면 상당히 저는 잘 나왔다고 봐요. 사실 스펙주는 매매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뭐 데이로서 밥값 정도 챙기는 그런 것 정도에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스펙주 아주 좀 보너스 수익 같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인디에프는 뭐 상매매는 별로 수익은 없었습니다만 데이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합 돌파할 때 기준가 잡았지 않았습니까? 1차 수익들은 그래도 한 18% 정도 수익이 나왔죠. 2차에는 970원 정도 이 정도에서 진행이 되는데 한 뭐 7, 8%?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디에프는 한 25% 정도 뭐 그 정도 수익은 나왔는데 상수익 대신에 뭐 데이 수익이 오늘 훨씬 더 좋았죠. 오늘 대체로 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디에프도 그냥 보내지 않아서 좀 달래주고 가서 마음은 좀 섭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이 수익으로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상당히 나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1차 진입했을 때 여기서 그래도 8%, 이 두 번째는 12%, 세 번째는 한 8%, 한 28%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은데 차이는 참 우리하고도 참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매매를 할 때마다 차이는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감정은 드는 것 같아요. 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궁합이 맞는 친구가 있거든요. 궁합이 맞는 친구. 차이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궁합이 맞는 친구 같은. 오늘 뭐 차이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한 종목이 28%면 거의 상한가 수익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해도 하루 수익은 상당하죠. 그래서 널뛰기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스킬에 맞게 집중을 해서 비중을 싣서 한두 종목을 하는 것이 사실 돈이 참 크거든요.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죠. 차이는 오늘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또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스트 에이드는 아침에 이 타점을 제가 좀 놓쳐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데이 팀들한테 좀 아쉬웠어요. 이 종목은. 물론 아침에 종목이 진행되는 종목이 참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제가 기세주도 봐야 되지, 상종목도 봐야 되지, 매도도 해야지, 매수도 해야 되지,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이걸 좀 놓치는 제가 좀 아쉬웠어요. 일단 그래도 뭐 상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뭐 상팀들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데이 팀들한테 전략을 제시하고는 우리가 22,000원과 23,000원을 제시했는데 22,000원까지는 주지는 않았어요. 한 번 더 이 자리를 찍어주지 않겠나라고 보았는데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 자리까지 안 주고 23,000원까지면 살짝 끼고 내려왔다 상승해서 한 8% 정도 수익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테이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1파를 놓친 게 좀 아쉬웠고 그나마 꾸준하게 추적을 해서 2파라도 챙긴 것은 그래도 밥값은 챙긴 데이 매매였다고 봅니다. 좀 아쉬웠죠. 이 지점이. 요즘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주 조금 얌전한 수익을 참 잘 주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 매매할 때마다 3빌리언을 보면 윗꼬리도 잘 달아주고 그리고 상한가도 쳐주고 이러시도 또 윗꼬리도 잘 달아주고 오늘도 또 이러시도 달아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매매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6,100원에 딱 눌림에 들어가가지고 딱 15%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래서 3빌리언 같은 것은 참 효자스러운 친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아주 깔끔하게 챙긴 수익이었습니다. 자, 오늘 플리터도 나름대로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매매로 해가지고 뭐 13%, 12, 3% 정도 수익이 나왔던 것 같아요. 19,000원 우리가 타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한 종목에 10% 이상 수익 나오면 뭐 그거 땡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000만 원 해도 100만 원 이상은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플리터도 오늘 깔끔했다고 봐요. 자, M83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아쉬웠는데, 이 종목도 조금 오늘 아쉬웠죠. 수익은 오늘 뭐 2번 공략을 해서 15% 정도 나왔습니다만 8%, 7%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조금 아쉬웠어요. 요즘 좀 아쉬운 종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뭐 한 종목이 15%니까 그래도 밥값은 충분히 잘 챙긴 것 같습니다. M83.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금량 그린파워가 참 사실 좀 아쉬웠어요. 이 종목은 좀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오늘 상가까지 하이트레이를 올려보았는데 오늘 29.6%까지 가가지고 상가를 안착을 못한 점이 참 아쉬웠어요. 오늘 우리가 2번 정도 공략을 했는데 첫 번째 공략했었던 그래도 뭐 한 5, 6%, 6, 7% 이 정도까지 수익밖에 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에서는 상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상당히 조금 아쉬웠어요. 뭐 수익률이야 뭐 이력저력 한 20% 나왔습니다만 2번 매매에서 우리가 항시 원했던 매매, 이 상가를 추구하는 하이트레이딩은 상가에 들어가 줘야 우리의 목표가 끝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20%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뭐 데이 매매로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간단히 매매 현황을 정리를 해보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는 뭐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좀 아쉽죠. 가장 아쉬운 것이 여기 이제 상팀들 손실 난 것이 좀 아쉽죠. 아쉬운데 데이 팀들은 오늘 나름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하고 잘 열심히 했으면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이 아이 같은 시장과 싸우지만은 그래도 우리 항시 실전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민감하게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도망 나올 때도 잘 도망 나오고 손 안 댈 때 손 안 대고 그리고 짧게 끊어물 때는 좀 끊어먹고 또 승부를 걸 때는 홀딩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참 많은 종목들을 하나하나마다 사인을 다 들어가면서 하자면 끝이 없거든요. 종목마다 사인이 없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좀 수익을 꾸준하게 내려고 한다면 제가 가장 강조드린 거거든요. 항상 마인드를 차분함이 필요해요. 차분함. 조금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매매. 내가 아닌 남이 하는 듯한 그런 마인드. 그래서 약간 뭐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매매 그런 식으로 약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진입가 청산할 때도 그냥 편안하게 욕심을 줄이면 좀 편안해집니다. 그 점만 잘 하시면 트레이딩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초보분들은 항시 소액을 가지고 한 달 동안은 꾸준하게 따라를 하세요. 모든 일들이 시간과 열정이 투입이 안 되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월말이니까 매매보다는 조금 시장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또 모르죠. 또 우리는 또 타점이 나온 종목도 하니까 내일 또 열심히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